혹시 처음으로 이렇게 형사사건 같은 법적인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좀 막막하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당황스럽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 특히 이제 처음 이런 일을 겪는 초범의 경우에 어떤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서초동의 한 형사 전문 변호사님하고 로펌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걸 중심으로 좀 구체적으로 펼쳐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자료 봤는데 꽤 흥미로웠습니다. 그 17년 경력이시고 사법고시 출신이신 이창엽 변호사님, 그리고 이분이 운영하시는 법무법인 라온,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주로 형사법,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이나 또 가사법 쪽으로 의뢰인들 법률 지원하시는 내용이 많았어요. 네네. 자료 보니까 특히 그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얘기가 대중 나오던데요. 이게 초범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집행유예가 사실상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 왜 필요하고 또 비용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드는지 뭐 이런 것까지 오늘 이 자료들 통해서 좀 실질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그 이창엽 변호사님 경력 보니까 그 아마존 전자책 출판협회 자문위원도 하셨다고 나오더라고요. 지적재산권 자문? 형사법 외에도 좀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일단 핵심 개념인 집행유예부터 좀 짚어볼까요? 형법 62조에 있다는 이 제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를 준다는 걸까요? 네, 그 자료 설명에 따르면요. 만약에 이제 법원에서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아니면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요. 네. 여러 가지 좀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미뤄주는 거예요. 유예해 주는 거죠. 아, 집행을 미뤄준다. 네. 그래서 그 유예 기간 동안 별 문제 없이 그냥 잘 지내면 그 선고 자체가 아예 효력을 잃게 됩니다. 와, 그럼 기록도 안 넘는 건가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이게 초범에게는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뭐 처벌을 피한다 이걸 넘어서 정말 사회 복귀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의미가 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료에서도 이창엽 변호사님이 초범일수록 더 신중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결과가 진짜 인생에 큰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정당방위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억울하게 범죄자 낙인 찍히는 그런 상황들. 그렇죠. 그런 걸 막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제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법무법인 라온의 접근 방식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어떤 점이요? 자료 보니까 상담을 한다고 해서 꼭 수임 계약으로 이어져야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태도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좀 부담을 덜어주는 느낌이네요. 네. 그러면서 마치 아는 형이나 오빠처럼 그냥 법률 자문만 딱 해주는 게 아니라 의료인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까지 좀 도우려는 그런 따뜻한 소통을 지향한다고 설명돼 있었어요. 사실 법률 문제라는 게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위축되죠. 근데 그런 인간적인 접근이 오히려 의뢰인이 마음의 벽을 좀 낮추고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게 도울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그게 사건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단지 뭐 친절하다 이걸 넘어서 효과적인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신뢰관계를 어떻게 쌓느냐가 핵심일 테니까요. 네, 신뢰관계 중요하죠. 근데 물론 현실적인 문제, 비용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 기준으로 보통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한 550만 원. 여기서 시작한다고요? 네, 통상 그 정도에서 시작하고 사원이 좀 복잡해지면 뭐 2천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와, 2천만 원 비용 범위가 상당히 넓네요. 근데 이 변호사님이 자료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비용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반대로 너무 높으면 오히려 좀 경계해야 한다. 네, 그런 내용이 있었죠. 이게 아마 형사사건 해결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노력을 생각하면 적정한 수준의 비용이라는 게 있다는 의미겠죠. 라온 측에서는 의뢰인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 수임료를 책정하려고 노력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또 신뢰가 쌓이는 거니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볼까요? 저희가 이창엽 변호사님과 법무법인 라온 사례가 담긴 자료들을 통해서 한국의 형사사건, 특히 이제 초범 사건에서 어떤 법률 조력이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 집행유예라는 법제도의 의미, 그리고 경험 많은 변호사가 왜 중요한지, 또 친구 같은 조력,
이런 좀 인간적인 접근 방식,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비용 문제까지 짚어봤죠. 네, 이 정보들이 혹시라도 여러분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이 좀 어려운 법적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떤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또 뭘 고려해야 하는구나, 이런 걸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에 보면 형 집행기간이 끝나면 전과 기록 같은 게 폐기돼서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사회복귀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창엽 변호사님은 법률적인 조언 외에도 심리적인 안정이나 신뢰관계를 되게 강조하셨고요. 자, 그렇다면요, 어떤 법적 전략의 유효성,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변호사의 어떤 공감 능력이나 의료인과의 깊은 신뢰 같은 이런 인간적인 요소 있잖아요. 이게 실제 사건 결과하고 또 한 사람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궁극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